세계적인 영능력자이자 예언가인 실비아 브라운은 5살 때 증조모의 사망을 예견하는 등 심령 능력이 나타났고, 그 후 심령술사인 할머니의 도움으로 다른 세계의 영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어떤 물체를 만져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 물체의 과거에 영적으로 접근하는 사이코메트리 능력과 자신의 지도령인 프렌신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 버뮤다 삼각지대,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 블랙홀의 수수께끼와 지구 극이동이 발생하는 시기 등 세계의 모든 신비와 미스터리에 묻혀있는 진실을 추적한다. 오늘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영적으로 해석한 책, 세계의 미스터리 비밀을 벗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실비아 브라운의 지도령인 프렌시는 버뮤다 삼각지대가 은하계를 연결하는 우주 고속도로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다. 사람들이 원통형 활송 장치 속에 들어가면 다른 행성으로 보내진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달하려고 애쓰는 행성의 외계인들이 우주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게 하려면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데, 다른 행성과 연락을 취할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뿐이다.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상상해보라. 네브래스카 주에서 어떤 농부가 집 밖으로 걸어나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사흘 동안 가족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농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이런 신비로운 실종은 희생자가 우주 고속도로의 입구로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사람이 무려 10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흥미로운 사건은 1954년에 슈퍼 콘스텔레이션 비행기가 42명을 태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건이다. 비행기 잔해도 화물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한 가설이 아무리 많아도 일부 과학자들과 미국 연안경비대는 자연현상이라는 말로 그것을 덮어버리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지는 사건은 지구상에 2곳뿐인데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중 하나라는 것은 여전한 사실이다. 아틀란티스 대륙은 50만 년쯤 전에 나타나 약 15,000년 전에 대단히 예술적이고 과학지향적인 대륙으로 전성기를 맞은 것 같다. 이와는 달리 레무리아 문화에는 튼튼한 정신적 토대가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 레무리아는 잇따른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지만 경쟁심이 강한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핵에너지와 핵물리학에 대한 지식 때문에 사실상 자멸했다. 결국 전자기 에너지 실험 때문에 대륙의 대부분이 휩쓸려가자 그곳 주민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고, 스페인과 이집트와 유카탄 반도로 피신한 소수만 살아남았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자기네 산업으로 지구가 오염된다는 사실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프렌신에 따르면 우리 현대인들도 지구에 대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아틀란티스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한다. 아틀란티스 역사에는 3차례의 중대한 고비가 있었는데, 문명을 멸망시킨 3번째 격변은 약 12,000년 전에 일어났다. 북극과 남극을 잇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일부 땅덩어리에 부담을 주고 지구의 이동과 함께 대륙의 균열을 일으킨다.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는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았고, 그 결과 땅의 대부분이 물에 덮이게 되었다. 자전축의 기울기는 보통 화산 분화와 지진을 촉진할 뿐이고, 일부 땅덩어리가 조금 움직일 뿐이지만 이것은 지구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었다. 이것은 과장하지 않아도 노아와 그의 방주 이야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땅이 물에 뒤덮이는 이 사건은 고대 수메르 문헌에서도 발견된다. 아틀란티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 1938년에 에드가 케이시는 2차례의 예언에서 아틀란티스 사람들이 원자력과 방사능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과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60년 전에 방사능이나 원자력 같은 낱말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 많은 이론가들은 아틀란티스가
외계인의 식민지였다고 믿고 있다. 프렌시는 그 외계인들이 안드로메다 별자리에서 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장을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탈 것, 그리고 도시 전체를 식히거나 덮이는 냉난방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형 구조물에 살았다. 프렌신의 말에 따르면 12,000년 내지 15,000년마다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대륙이 오르내린다고 한다. 따라서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는 2020년에서 2030년 무렵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올 것이다. 프렌신이 여담으로 한 말에 따르면 이 지구에 오는 사람은 가장 용감한 사람이고 지구는 우주의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지구인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빨리 배운다고 한다. 하지만 용기를 내라. 이곳에 오기로 작정한 우리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졸업하고 싶어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나 부처나 마호메트처럼 사랑과 평화를 설교하러 이곳에 온 모든 메신저들을 변호해 줄 수 있다. 프렌시는 블랙홀이 우주의 진공청소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별이 폭발하면 대기층에 일종의 분화구가 생기고 그것은 우주의 베일을 뚫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깔때기 모양의 구멍 속으로 빨아들인다. 깔때기 속으로 들어간 것은 평행 우주에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뒷받침하는 다른 우주들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항성이나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행성들은 사람들이 행성을 방문하거나 다른 육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블랙홀을 통과한다. 일부 블랙홀은 파편이 되어버린 늙은 행성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블랙홀은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쓸모없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것은 집을 청소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듯하다. 신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집에서 항상 질서를 유지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 우주를 떠나지 않지만 저 세상에 간 뒤에는 다른 우주를 방문할 수 있다고 프렌시는 말했다. 다른 우주의 공간 배열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 생명체가 있는 행성도 있고 없는 행성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은 그 모든 우주를 감독한다. 약 15,000년마다 지구는 극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는다. 자전축이 움직여 자북극과 자남극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세계의 바다와 대륙의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난다. 마지막 극의 기울기가 일어난 것은 아틀란티스 대륙이 파괴되었을 때였고 종교적, 역사적 문헌에 묘사된 대홍수의 원인도 그것이었다. 극의 기울기는 지구의 기후만이 아니라 지구의 동물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지질학자들도 알고 있듯이 사하라 사막은 한때 지구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지금은 지구에서 가장 메마른 곳이다. 수백 년 동안 같은 이동로를 지나온 동물들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유도 없이 길을 잃고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올라온 고래들처럼 바다동물이 해안으로 올라오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지형에 대한 지각이 바뀌어서 자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일까. 극의 기울기는 이상기후 변화의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세계의 일부 지역은 온화한 날씨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가혹한 조건을 견디고 있다. 1년 사계절에 정상적으로 누리던 날씨와는 거의 정반대다. 온실 효과를 제외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변화이고 지진과 화산 분화, 땅덩어리의 오르내림 같은 격렬한 자연재해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2025년에서 2035년 이내에 땅이 융기하는 강력한 지각 변동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대서양에서 육지가 올라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겠지만 늘 그렇듯이 인류는 살아남을 것이다.